이번엔 일러스트레이터에 다양한 문자를 편집하고 작성하는 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모든 디자인의 기본에선 대부분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다니다 봐도 보이는 많은 디자인적 요소 중에 거의 8, 90% 이상의 대상들이 항상 문자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문자를 작성할 때 왼쪽에 이렇게 T라고 표시되어 있는 타입 툴을 누르고 화면을 클릭해 보시면은 자동으로 로엠 입섬이라는 문자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연습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디자인을 할 때는 원하는 문구를 바로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단순히 목적이 없고 나는 연습하려는 건데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그럴 때 고민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이 문자 툴로 화면을 한 번만 눌러줘도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문자를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엠 입섬이라는 글자인데 자체적으로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아요. 자, 글자를 썼으면 먼저 여기에서 단축키를 위주로 연습하시는 게 작업 속도를 단축시키고 능률을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패널의 위치와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상단에 캐릭터라는 패널명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글자에 줄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목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글꼴이고요. 다양한 글꼴을 한글과 영문 종류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글꼴이 있는데 글꼴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다 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검색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제가 A, RI 이렇게 작성하니까 에이리얼이라는 글꼴이 빠르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글꼴 검색할 때는 모든 글꼴의 명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연관성 있게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까지만 작성을 해도 바로 해당 문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글 글꼴 검색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나눔이라고 쓰면 나눔 고딩, 나눔 명조 이런 식으로 나눔에 연관되어 있는 글꼴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글꼴을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바로 선택하시면 곧바로 적용되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꼴을 디자인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글꼴명이 있을 때는 상단에 여기 첫 번째 구분선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내가 선택한 글꼴이 자동으로 빨리 선택할 수 있게 목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최근에 사용한 글꼴만 보여주는 거라서 내가 최근에 쓰지 않았어도 자주 이용하는 글꼴을 등록해 놓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은 마치 즐겨찾기 기능처럼 마우스를 올리고 나면 오른쪽에 별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즐겨찾기가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클릭하면 하얀 색깔 되고 또다시 클릭하면 검은 색깔이 되죠. 검은 색깔이 즐겨찾기가 등록됐다는 뜻이고 흰색이 해제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나눔 고딕하고 배달의 민족 주화를 자주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로 이렇게 두 개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상단에 별 모양만 떨어져 있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즐겨찾기로 등록한 글꼴만 설치 글꼴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빠른 글꼴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글꼴에 따라 다른데 두 번째 줄에 라이트, 레귤러, 볼드, 익스트라 볼드라는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글꼴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을 때만 나오는 글꼴의 옵션으로 나눈 고딕은 라이트부터 익스트라 볼드까지 나오는 반면에 제가 다시 배달의 민족 주화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목록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말은 배달의 민족 주화라는 채는 글꼴 추가 옵션에 라이트 볼드 이런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글꼴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글자 크기예요. 직접 쓸 수도 있고 앞에 작은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큰 화살표를 눌러서 값이 미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왼쪽 꺽쇠, 오른쪽 꺽쇠를 눌러주시면 돼요. 꺽쇠라는 게 물음표 옆에 있는 키를 말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엔 문자 옆에 AA가 대문자로 위아래 배치되어 있는 건 행간이에요. 기본값은 오토로 설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수치가 있을 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Alt 누른 채로 위아래 방향키입니다. 바로 아래 VA는 자간이라는 뜻이에요. 자간은 기본값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자간을 붙이거나 플러스로 자간을 넓힐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Alt 누르고 좌우 방향키고요.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행간의 경우는 글자 크기에 비례해서 20에서 30보다 큰 값을 써주고 자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 위주로 설정해서 가독성을 올려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능하면 자간을 넓혀서 글자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일부러 자간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자간의 설정을 넓게 했을 때 보기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지 직접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설정했던 자간 VA 값 옆에 또 VA가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VA라는 요 값은 전체 자간을 말하는 거고요. 왼쪽에 VA라는 거는 우리가 커서를 만약 이렇게 두고 있을 때 얘를 이용하시면 커서가 들어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자간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00이라니까 자간, 커서된 부위만 조금 가까워지고 또 조금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밑에 상하 좌우 화살표로 나와 있는 건 글자의 비율을 뜻해요. 글자 비율을 조정하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글자의 너비와 높이를 정할 수 있는데 기본 글꼴 모양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원본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로 비율 밑에 있는 이 아이콘 기능은 기준선을 변경해 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글자가 써져 있는 중간 패스라인 위치를 기준으로 글자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데 설정해 보시면 글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값은 0이니까 그때그때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회전 기능도 적용할 수 있어요. 회전이 되고 있죠. 또한 아래쪽에 이 아이콘들을 이용하시면은 첫 번째가 내가 쓴 글자가 영문일 때 모두 대문자 만들기 또는 소문자일 때 작은 대문자 표현하기 윗첨자, 아래첨자, 밑줄, 취소선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글자를 2차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패스로 편집하기 위해서 오른쪽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글자를 패스 오브젝트로 만들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